아, 네. 너무 녹화 길어진 것 같아서 제가 말없이 끊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 기본 설정까지 마쳤고, 이제 프로젝트 들어가기 앞서서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 단과 서비스 단, 그리고 리포지토리가 존재하는데,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이제, 프론트와 백엔드 간에 API 통신을 하는 그런 굉장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 단은 이제 API로 받아온 그런 요청들 있죠. 이렇게 들어온 그런 요청들을 내부 로직으로 처리하는 부분. 내부 로직으로 처리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리파이토리를 통해서 가져온다. 그리고 또 저장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바나 이런 프로젝트 구조가 굉장히 좋은 이유가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게 할 수 있고 좀 분리가 돼 있죠. 딱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게 컨트롤러에서 이제 이걸 다 스프링 부트로 어, 초록색깔 이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로 보시면은 나중에 이제 레스트 컨트롤러나 뭐 서비스 이런 그런 API 전 어노테이션을 쓸 텐데 그 당시 이제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그런 DTO라는 게 있습니다. DTO는 이제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데이터를 이제 다른 레이어 간에 전달할 때 그때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 나중에 코드로 보시면 더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걸 보시고 있고 DBA는 이제 MySQL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드로 빨리 가보죠. 그래서 서비스 단을 좀 더 설명드리면 여기서 DTO로 주고받는다 했죠. 그래서 내부 로직을 처리하는 걸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파이토리는 DB와 되게 가까운 친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스프링에서 이제 도메인이라는 걸 지금 설정할 거고 그 도메인은 말 그대로 MySQL에서는 테이블에 매핑이 되고요. 리파이토리는 SQL에 매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ySQL 아까 제가 좀 빨리 넘어갔었는데 MySQL 설치하는 부분과 여기서 설정하는 제가 설정해드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뭐 제가 볼드 CRUD를 했는데 그냥 제가 원래 하던 대로 그 스프링 프로젝트로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는 크게 상관없고 이 스키마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 스키마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셀렉트 쿼리도 한번 날려볼 수 있겠죠. 스타디오 from 볼드 잠시만요. 이거는 저 도메인을 설정해줘야 날릴 수 있는 건데 일단 좀 순서가 빨라진 것 같네요. 좀 뒤에 스텝에서 이번에 뒤에 스텝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액트 드디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개발하기 세팅할 건데 리액트에 대해 소개를 제가 써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공식 문서나 이런 것들 한국 버전이거든요. KO 이 버전으로 그 공식 문서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리액트 사용하는 이유를 크게 이렇게 정리해놨습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다. UI가 좋고 데이터 처리도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페이스북에서 만든 그런 자체적인 라이브러리인데 굉장히 좀 좋아서 지금 자기들도 오픈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좋아요 버튼 업데이트하고 좋아요 버튼만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통째로 이 페이지를 업데이트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 하나의 요소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번에 이제 리액트나 이런 게 등장하면서 그 좋아요 부분만 빠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한번 그 화이트냈다가 나타나는 그런 새로 고침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없앨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웹 컴포넌트, 제가 이제 개발할 때도 되게 작은 프로젝트인데도 컴포넌트가 좀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컴포넌트는 사실 많아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컴포넌트를 많이 할수록 좀 더 그 각각 컴포넌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할 수 있고, 좀 요소적으로 좀 수정하거나 그런 걸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에러를 잡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컴포넌트가 많아질수록. 그래서 이제 뭐 디버깅 같은 걸 잘하면은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분업하기도 좋겠죠. 그래서 분업할 때도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UX가 좋고
뭐 데이터 화면 연동 좋고 컴포넌트를 잘 사용해서 중복되는 요소도 묶을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리액트에서 리액트 사용하고 있는 웹사이트 보면은 되게 많이 제가 이름 아는 것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 이제 16.8 버전부터, 굉장히 옛날에 좀 어려웠던 클래스 형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함수형으로 프로그램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함수형으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용어들 여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차이점.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죠. 사실 리액트가. 그래서 그걸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Node.js라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서 LTS 버전으로 설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똑같이 CMD창에서 node-v 이렇게 해주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또 노드 버전이 뜨는 걸 볼 수 있고, npm 버전도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겠죠. 그렇죠. 나오는 거 볼 수 있고, 버전이 꼭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프로젝트 생성해 볼 텐데, 한번 해볼게요. 터미널 창을 열 수가 있거든요. 터미널 여시고, 그래서 ls로 한번 가서, B만 치고 탭하면은 자동화 성립됩니다. 그래서 앞 글자만 치시고 탭 하시면은 이렇게 들어가시고, src의 메인 하셔서, npm 인스톨 전 돼 있습니다. 이 인스톨 마이너스, 이게 G는 글로벌하게 설치하겠다는 거 같고, 설치가 잘 되시면은 create app frontend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진행하시면 프론트엔드 앱이 잘 설정이 될 거고요. 생성이 되고 보시면은 src 메인에 이번 에지 프론트엔드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 있죠. 리액트를 기본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설치를 할 수 있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실행도 필요한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할 텐데, 대시 세이브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노드 모듈스라고 막 그 패키지들을 좀 모아놓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면 다른 프로젝트, 그러니까 똑같은 컴퓨터 안에서 다른 프로젝트를 또 실행할 때 이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안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뭔가 이걸 글로벌하게 계속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버전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냥 대시 세이브로 해서 그 프로젝트 안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서 나중에 기세 올릴 때도 좀 더 가볍게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프록시도 설정을 해서 프론트엔드랑 사실 백엔드 간의 프로젝트 좀 보시면은 사실상 프론트랑 백이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서로 다른 걸로 돌고 있거든요. 만약에 로컬에서 이제 로컬 호스트 막 이렇게 띄우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나중에 띄우겠지만 여기 3000 포트에서 돌고 여기는 8080 포트에서 돈단 말이죠. 사실상 이게 다른 그런 오리진,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나중에 CORS 뭐 이런 에러도 만나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앞에 그 로컬호스트라는 이름은 같지만 뒤에 포트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여기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데이터, 만약에 사용자가 뭐 지금 게시글 작성했으니까 뭐 제목 내용을 썼어요. 제목 내용을 쓰고 이게 지금 서버가 끊어지거나 이 프로그램 종료시키고 다시 사용자 접속하더라도 유지되고 싶잖아요. 어떤 그런 영속성을 구현하고 싶잖아요. 퍼시스턴트하게. 그러려면 사실상 백엔드를 거쳐서 이 DB에다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 타이틀과 컨텐트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프론트엔드에서만 저장할 수 없으니까 뭐 브라우저에서 로컬 스토리지만 사용할 수도 없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백엔드에다 이렇게 쏴야 됩니다. 그걸 이제 API라고 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인데 말 그대로 그냥 프론트와 백엔드 간에 주고받는 그런 규약, 약속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get, post 이런 방식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드리면 너무
그럴 수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또 구글링 한번 해보셔서 좀 더 개념을 잡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는 이거를 보내기만 하는 거죠. 보내고 백엔드에서 받아서 이 특정 그 규칙에 맞는 그 API로 왔을 때, 이 API로 왔을 땐 그 타이틀과 컨텐트가 있을 텐데 이거는 여기서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아까 그 서비스 단에서 이렇게 컨트롤러랑 서비스 단을 활용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이 저장을 하는 놈은 이제 레파지토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실상 프록시 설정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3000 포트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제가 슬래시 API라고 이렇게 앞에다 이름을 다 붙여놨는데 위에 보시면은 이 이유가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API나 그런 것들을 8080으로 보내라, 이런 게 프록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금 봐보겠습니다. 설치 잘 된 걸 볼 수 있고, npm 스타트 하면은 잘 되겠죠. cd 들어가서 일단은 저는 편하게 이 프록시라는 걸 한번 핵이다 제이슨에다가 추가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코멘트 제이슨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왔을 때 그 프론트 3점 포트에서만 도는 게 8080으로도 API를 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 그대로 프록시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셋업 프록시라고 파일을 하나 만들어주고, 셋업 프록시를 만들어줘서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API라는 경로가 시작될 때 여기로 쏴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나중에 계속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 부분을 이제 설치를 해줘야겠죠. 설치를 하면서 진행해 볼게요. 프론트엔드 하고 npm install exos 양을 쓰셔도 되는데 양도 쓰셔도 되고 npm 쓰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build router save 마지막으로 복사해서 한번 아까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하고 실행되는 거 한번 볼까요? 저는 창을 이제 안 켜도 알아서 딱 켜집니다. 그래서 처음 뜰 때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나중에는 계속 빨리빨리 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것 뜨면은 성공한 겁니다. 네, 하고 프록시 설정했고요. 이제 드디어 개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행할 때 도메인을 이제 탑다운으로 또 먼저 보여드리면은 백엔드 부분과 프론트엔드 부분으로 크게 개발이 나뉘는데, 도메인을 작성한다. 도메인이 앞서 뭐라고 그랬죠? 저희가 테이블 이렇게 매핑된다고 그랬잖아요. 넘어갔다. 그래서 도메인이 테이블 매핑된다고 했는데, 도메인을 만드는 결과적으로 테이블 만드는 거죠. 저희가 MyDB 데이터베이스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테이블 만들려면 막 create 테이블 막 이렇게 그 쿼리를 짜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제가 JPA를 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편하게 자바스럽게 제가 코드 짠다 그랬는데, 자바스럽게 하는 게 사실상 클래스를 만들고 각 클래스에 이제 필드를 만드는 거겠죠. 어떤 뭐 타이틀 필드, 뭐 컨텐트 필드, 이렇게 필드만 만들게 되면은 그거를 실행만 잘 시켜주면 알아서 그게 테이블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JPA를 쓴 이유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쿼리를 막 자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좀 장점이다. 지금 말로 설명드렸는데 한번 나중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래서 DB 테이블을 생성 자동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프로젝트 구조 있죠. 컨트롤러, 서비스, 레퍼토리 단으로 다 개발을 진행해 볼 거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론트엔드로 가서 컴포넌트도 생성해보고 컴포넌트 안에서 어떤 버튼을 누르거나 페이지 이동하거나 할 때 각각의 어떤 이벤트죠.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엑시오스 요청으로 API를 보내서 백엔드에서 여기 작성한 컨트롤러를 거치고 컨트롤러에서 이런 어떤 이런 값으로 들어오면 내부 로직으로 이런 걸 실행해야 돼 하는 그런 내부 로직 담당하는 서비스단을 거쳐서 이 서비스단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는 레퍼토리에서 가져오고 또 저장해야 될 정보는 또 레퍼토리에 저장하고 그래서 퍼시스턴트하게 좀 유지를 해주는 그런 부분하면서 레퍼토리를 통해서 DB에다가 결과적으로 쫙 쏴주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화면에 뿌려준다 이런 거거든요. 응답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준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바 프로젝트 진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소개만 해드리고 다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